안녕하세요, 굿맨입니다. 오늘은 특일방 시간이에요. 특큐버가 일반 큐브를 즐기는 방법 시간인데, 이제 특일방 시리즈로 뭘 찍어볼까 고민을 좀 하다가, 이제 제가 이것저것, 저도 이제 많이 시도를 해보거든요. 저는 워낙 다양하게 푸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사실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얘로 갈 겁니다. 666으로 갈 건데, 얘를 가기 위해서는 이제 사전 작업이 좀 필요해서 이제 영상으로 좀 시리즈로 좀 3개가 쭉 이어서 나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444부터 444, 55, 666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일반 큐브인데 스스로 회전 제약을 주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브라는 게 이제 뭐 이렇게 막 다 섞이면 섞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회전 제약을 준 상태에서 이 큐브를 섞고 그 다음에 그 회전 제약에 맞춰서 풀다 보면은 난이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사실 그게 또 밴디지 큐브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그런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 일반 큐브 다 있으시고 또 특히 444는 있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제가 할 방식은 이렇게 밴디징을 할 거예요. 제가 사실 요거 이름은 이제 빅블럭이라고 해서 듀나메스님이 이제 요거를 개발을 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원래는요, not bandaged 큐브라고 해가지고 5 버전으로 이제 오스카라는 분이 먼저 개발을 한 큐브가 있는데 그거를 5로 이제 일반 5로 이제 튜닝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444로 또 개량하신 버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는 해법 영상도 이미 올렸는데 그건 이제 설명이 없이 그냥 제가 이제 자막으로만 한 거라 겸사겸사 설명도 한번 찍어 볼 겸해서 이번에 찍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튜닝을 해버리시면 물론 재미는 있고 하지만 얘는 이제 이 큐브 하나로만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얘랑 똑같이 이거 일반 큐브에서 얼마든지 여러분이 회전 제약을 주시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영상 보시면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바로 한번 얘랑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큐브의 특징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이 큐브 특징 보면 아시겠지만 회전이 여기가 제약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요 부분이 밴디징이 되는 거니까 아무데나 F면을 두신 상태에서 일단 U만 됩니다. U를 제외한 UW 2줄, 3줄, 4줄 다 안 돼요. D도 안 되고 다 막혀 있습니다. 그죠? U만 되고요. 이 큐브는 좀 난이도가 그래도 쉬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방식 말고도 얼마든지 다양하게 푸실 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R 회전이 되죠. 그다음에 RW가 됩니다. 그다음에 스몰 r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은 총 3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이 큐브로 섞으면 되겠죠. 그래서 U, 그다음에 R, 그다음에 RW, 스몰 r 이렇게. 저는 이제 아무거나 F면을 기억하시고 섞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엄지랑 여기를 잡으신 상태에서 F면을 기준으로 저는 빨간색으로 두겠습니다. 색깔이 예뻐서.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요거에 맞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회전만 써서 섞으시면은 그게 바로 얘가 되는 거죠. 자, 그럼 하려면 이제 우리가 해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푸는 공식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밴디징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요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는 이제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엣지를 페어링하는 거예요. 이걸 하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엣지를 페어링하고 그다음 센터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센터 맞추는 거는 이제 듀나메스님 그 낫밴디지드 큐브 방식을 이용할 거라서 매우 쉬울 거고 그럼 결국 엣지를 페어링 할 건데 엣지를 페어링 하는 거는 이제 제가 CC의 법에서 이제 따왔어요. 원래는 CC의 법이 여기서 출발을 한 거죠. 엄밀히 따지면 매우 간단합니다. 트위스트 그 다음에 요 회전, 스몰 r, 요걸 중간값으로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역 트위스트, 그 다음에 스몰 r 프레임.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딴 게 섞인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서 여기 세 방향이 섞인 게 보실 텐데,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던 조각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일로 가고, 뒤집어서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향성까지 기억을 생각을 하시면서 얘 나중에 맞춰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얘가 일로 내려올 거고, 얘가 일로 가서 얘가 일로 간다. 이렇게 3가지 요 움직임을 기억하세요. 그럼 역방향은요 항상 커뮤테이터를 활용하는 모든 공식은 역방향 중간값을 먼저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얘가 일로 가고 얘가 위로 올라가는 뜻이에요. 올려서 맞춰주고요. 트위스트 그다음에 내려주시고 역 트위스트 하시게 되면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시면 엣지가 오른쪽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움직이잖아요. 그럼 얘는 안 움직이죠. 얘를 맞추고 싶을 때는 이쪽에서 뒤집어서 이쪽에 쓸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럼 이쪽에서 B면에서 쓰게 되면은 L과 LW와 스몰 L 회전만 되겠죠. 당연히 여기는 좀 여기가 막혀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얘도 똑같아요. 왼손 트위스트
다음에 여기서는 스몰 L 프라임, 스몰 L 프라임이죠. 요걸 넣어주고 역 트위스트, 그다음에 스몰 L 이렇게 넣으시게 되면 얘가 일로 오고요. 얘가 일로 가서 얘가 방향은 반대가 되겠지만 어쨌든 얘가 내려오는 게 정방향이고 내려오는 게 당연히 역방향 돌리실 때는요. 중간감 먼저 넣어주시고요. 그다음 트위스트, 중간감 빼주시고 역 트위스트 하시게 되면 이렇게 맞출 수 있습니다. 일단 이 공식 하나로 거의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예외형이 생길 수 있는데 예외형 같은 경우는 그 뒤에 나중에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섞어볼까요? 자, 우리가 쓸 수 있는 회전만 섞어서 이렇게 RW도 섞고 그 다음에 R도 섞고 스몰 L도 섞고 여기만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이렇게 또 잘라주시고 여기서 좀 이렇게 이게 좀 잘라주면 엣지가 더 분리가 되죠. 이런 식으로. 자, 엣지들을 다 분리를 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또 잘라주시고 여기서는 요 회전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만 돌리고 요 엣지가 더 분리가 안 되겠네요. 또 분리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섞어 주시는 거죠. 섞는 것도 금방 합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 벌써 많이 섞였죠? 네, 요것만 자, 요 정도 섞었으면 충분히 섞인 것 같으니까 바로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맞춰볼 텐데, 뭐, 방법은 이제 순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엣지부터 다 페어링 하고 해도 되고 하는데, 저는 이제 층쌓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여기 먼저, 여기 1층부터, 2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2, 3층 포함해서 여기까지 엣지를 맞출 건데, 자, 페어링을 먼저 하겠습니다. 페어링 하려면 먼저 흰색, 초록, 얘부터 할 거니까, 얘를 먼저 위로 다 빼야 되겠죠? 위로 다 빼는데, 잠시만요. 자, 페어링이, 흰색, 초록 페어링이 됐어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자, 이거를 아시면서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F 회전이 안 되잖아요. 제가 지금 엣지가 뒤집어져 있어요. 얘를 여기다 어떻게 넣을까요? 뒤집어서. 우리가 F 회전만 되면 여기서 F 회전 하면 쏙 들어가죠, 아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F 회전을 쓸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럼 얘를 엣지를 뒤집는 방법은 뭘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이거가 이제 이상화그 기준 얘를 내릴 때 얘를 갖다가 만약에 엣지 오리엔테이션을 뒤집고 싶다라고 하면요, 반드시 F든 B든 어쨌든 간에 R과 U를 제외한 여기에 90도인 면의 회전이 90도가 필요해요. 근데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면 안 되시고요. 어떻게 되냐면 얘를 이 상황에서 이렇게 얘를 여기서 뒤집으면은 자, 여기서 R 회전을 90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얘가 뒤집어지거든요. 그럼 얘를 기준으로 얘에다가 페어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페어링 하시면 이렇게 페어링이 됐죠. 이렇게 넣으셔야지만 이제 올바르게 얘를 넣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벌써부터 재밌죠? 이제 회전 제약이 생기면 이런 재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를 여기 지금 색깔이 맞죠? 그럼 얘를 기준으로 요 빨강, 초록을 맞춰 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네요. 여기 빨강, 초록 맞췄죠? 자, 두 번째 문제. 자, 얘를 여기다 넣을 때 어떻게 넣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냥 넣을 때 슬래지햄을 이렇게 넣으면 되죠. 당연히 지금 F 회전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슬래지햄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얘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를 갖다가 들어갈 자리에 올리고 그 다음에 그 자리로 넣어서 내려주시고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얘는 페어링이 된 게 있네요. 최대한 안 깨지면 좋겠는데. 그다음 세 번째 초록이랑 주황색 페어링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 이것도 색깔이 또 맞았네요. 그럼 얘를 기준으로 페어링하면 되고요. 하나고 여기 있네요. 얘 깨지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합시다 그냥. 자, 이렇게 해서 또 페어링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이 자리를 넣을 거니까 들어갈 자리를 위로 빼주시고 여기서 넣어서 들어간다. 그럼 1단계 아주 손쉽게 끝났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코너를 맞출 건데요. 코너를 맞추실 때는, 요걸로, 그러니까 혹시 내가 F12이 자신 있다. 그럼 F12를 최대한 쓸 수 있으면 쓰시면 되는데, 마침 좋네요. 이게 만약에 빨간색, 흰색이 앞을 보고 있게 되면 얘를 F12로 넣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페어링. 근데 지금 색깔이 면이 안 맞죠. 그래서 물론 이렇게 저렇게 해서 R과 U를 이용한 F12를 넣으셔도 되고요. 얘는 원래는 이렇게 페어링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F 회전을 쓸 수가 없으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333을 좀 응용을 해서 우리가 트위스트를 일반 큐브에서 3번 하시게 되면 요 두 개가 자리가 바뀌는데 요 두 개가 오리엔테이션이 바뀌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요걸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요 얘를 기준으로 트위스트 3번 하게 되면은 얘가 두 개가 자리가 바뀔 때 노란색이 뒤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 3번을 하시게 되면 오리엔테이션이 맞게 돼요. 얘를 이용을 하면 흰색이 옆을 보면 안 됩니다. 얘 지금 요 자리를 기준으로 뒤를 보고 있을 때 트위스트를 3번 하시게 되면 이렇게 흰색이 위를 보게 바뀌고요. 여기서 다시 트위스트를 3번 하시게 되면 쏙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방법으로 이제 왼쪽에서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코너 2개까지 맞추시면 이 단계 성공. 다음 단계는 여기서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여기를 먼저 맞춰요. 요 2개. 여기는 지금 짝이 없어요. 여기는 페어링이 요거는 2개씩 있는데 여기는 얘가 지금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 2개가 남거든요. 그러면 저 이렇게 흰색 주황이 맞죠. 그러면 여기다 흰색 빨강을 넣으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아주 지금 상황은 되게 쉽네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가 흰색 빨강 자리니까 얘를 위로 올려서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뭐 흰색 빨강이 잠시만요. 뭐 이렇게 지금 제가 흰색 빨강 자리 여기잖아요. 여기가 있는데 지금 흰색 빨강 이쪽에 있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하죠? 아주 쉽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먼저 얘를 이 지금 회전면 스몰 R 회전면에 올린 다음에 여기서 얘를 올려서 그 다음에 얘를 U2 해주시게 되면은 이 흰색 빨강 자리가 바뀌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주황색이 깨지네요. 그럼 얘를 주황색이 안 깨지게 자 이렇게 지금 요거 어쨌든 간에 여기 요 자리에 갖다 놓고 여기서 90도 회전을 하게 되면 이제 위치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럼 흰색 빨강 요 자리로 오게 된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금방 됩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 넣으면 되니까 치워서 올린 다음에 요 자리에다가 넣고 내리고 아까 요 옆면 넣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뭐 손쉽게 요 2개까지는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뭐 순서는 여러 개가 있는데 보통 저는 코너를 먼저 맞춰주거든요. 엣지 페어링 한 다음에 하셔도 상관없어요. 얘는 이제 R 회전이 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코너를 먼저 맞춰주는데 코너를 맞춰줄 때 좀 요령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가 F 회전을 못 쓰잖아요. 우리가 초급반 공식을 못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공식은 총 3개가 있어요. 3개. 먼저 이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거 이렇게 이제 코너가 하나만 맞는 경우 있죠. 코너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코너가 하나만 맞는 경우 했을 때 지금 상황이 여기 다 보여드릴게요. 동시에 2개를. 지금 큐브가 옆에 있네요. 이 2가지 상황에 있는 공식은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11시에 맞는 걸 놓았을 때 왼쪽 아래를 보고 있으면 바로 공식을 쓰시면 되고요. 아래를 안 보고 있으면 이렇게 공식을 이렇게 놓고 쓰시면 되는 거죠. 이 두 상황은 어떻게? 요거는 H3 사이클 공식을 쓰시면 되죠. R', U', R, U', R', U2, R. 제가 중급반 때도 설명을 했어요. 요거는 R, U, R', U, R, U2, R'. 이렇게 요 상황이 있고요. 하나가 더 있는데 이렇게 H자 같은 경우도 F 트위트 3번에서 F' 하는 공식도 있지만 우리가 F를 못 쓰니까 요 H자에서는 어떻게 쓸 수 있냐? R, U2, R', U', R, U, R', U', R, U', R 이렇게 하면 이렇게 총 3가지 공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걸 최대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 적용을 할 건데 또 하나 더 보여드리겠네요. 잠시만요. 상황을 만들게요.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2가지를 최대한 이용을 할 건데 자, 얘 H자 상황이 아니라면 결국 이 둘 중에 하나를 응용해서 얘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 보시면 코너가 지금 2개가 맞았잖아요. 어쨌든 코너가 하나만 맞으면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돼요. 그죠? 근데 코너가 지금 2개가 맞았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든 공식을 한번 써가지고 코너가 하나만 맞는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이제 이 공식을 적용했을 때 결과치를 잘 보세요. 그러면 안 외우셔도 돼요. 자, 우리가 그냥 H3 사이클 공식 3, 4, 요거 시계 방향도는 R', U''으로 시작하는 이 공식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 11시는 안 움직여요. 얘는 안 움직이고 고정입니다. 나머지 3개가 아래를 볼 때 맞고 옆을 볼 때 맞고 위를 볼 때 맞아요. 그럼 얘를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얘를 이용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2개가 맞을 때는 봅시다. 네, 요 상황에서 쓰면 되겠네요. 요 상황에서 쓰시면 되는 게, 자, 얘는 안 움직인다고 그랬죠? 그럼 안 맞는 상태로 그대로 있을 거예요. 요 2개는 맞는 거니까 흐트러지겠죠? 그러면 요 3개가 안 맞겠죠? 그럼 얘만 맞추면 되잖아요. 그죠? 얘가 만약에 이쪽을 보고 있다 그러면 요렇게 놓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얘가 이 아래를 보고 있으니까 얘 안 맞고 아까 요 상황, 요 공식을 쓰시게 되면은 얘는 맞게 되겠죠. 그죠? 그럼 총 3개가 흐트러지게 되는 거예요. R', U', R, U', U2, R. 그럼 하나 맞고 3개 흐트러지죠. 그럼 여기서 공식을 쓰면 되는데 옆을 보내요. 그럼 요렇게 이 상황에서 RU, R', U, R, U2, R' 쓰게 되면 우리가 코너를 맞출 수 있게 되고 우리가 R과 U만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이 코너들의 위치는 절대 안 바뀝니다. L이나 F든 어떤 회전면 하나 3개가 있어야지만 이 코너의 방향, 위치가 바뀌어요. 그래서
두 개 회전면 갖고는 절대로 방향만 바뀌지 위치는 안 바뀌기 때문에 방향만 맞추시게 되면은 제 코너는 무조건 맞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남은 거는 엣지만 맞춰주시면 되잖아요. 자, 여기서 뭘 활용해 주시면 되냐? 바로 우리가 아까 배웠던 이 엣지 3사이클 공식을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배치를 됐네요. 배치 이렇게 요 배치가 저는 요거 이제 특히나 웬만한 노란색을 맞춰야 되니까 자, 요걸 노란색을 맞춘 상태에서 이렇게 큰 니은자 하면은 여기서 보시면 얘는 1로 가는데 얘가 1로 가잖아요. 이렇게 3사이클 돌면서 주황색이 맞게 되죠. 그래서 큰 니은자로 놓게 되면은 요 위에서 맞게 됩니다. 그럼 정방향, 트위스트, 중간감, 역 트위스트, 역방향. 자, 그럼 주황색 하나 맞았죠. 위치는 나중에 맞춰도 돼요. 페어링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이고 두 개가 다 맞아버렸네요, 이미. 이렇게 만약에 두 개가 맞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산을 원래 잘 했었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안 맞는 거가 두 개가 있고 맞는 거 두 개가 있으면은 안 맞는 거를, 그러니까 맞는 것 중에 하나를 깨서 안 맞는 거 세 개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저렇게 자리 배치를 해가지고 동시에 맞춰야 되거든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에 일단 이렇게 저렇게 막 해보세요. 막 해보시다 보면 어떻게든 될 건데, 만약에 이제 안 된다 하시면 그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치를 이렇게 놓고 해보세요. 이렇게. 지금 안 맞는 게 이렇게 만약에 두 개가 이렇게 90도로 있고 90도로 있잖아요. 그럼 먼저 이거 일자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면은 안 맞는 거 두 개를 이렇게 놓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9시랑 6시랑 6시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먼저 U펌 R2U, RU, R', U', R', U', R', U, R'. 만약에 애초에 일자로 돼 있으면 상관이 없겠죠. 일자로 돼 있으면 그냥 이 상태에서 시작하시면 되고, 여기서 U'. 여기서 U'에서 위아래로 일자를 만드는 거예요. 위아래로. 그 다음에 여기서 3사이클 공식인데 역방향으로 돌려. 역방향. 여기서 역방향이니까 중간값 넣으시고 트위스트, 그 다음에 중간값 풀어주시고 역 트위스트. 자, 역방향 풀었죠? 그 다음에 다시 U를 하시게 된 다음에 여기서 이번엔 반시계로 돌립니다. 반시계로. 그러면 RU', RU, RU, RU', R', U', R2. 자, 반시계로 돌렸죠? 그 다음 다시 돌아오셔서, 자, 여기에서, 이번엔 뒤집어서, 네, 맞죠? 뒤집어서 하기 지금 잘 보세요. 뒤집어서 하시게 되면은, 자, 여기서 이제 역방향으로, 이번에도 역방향이니까 중간값 넣어주시고, 트위스트, 중간값 풀어주시고, 역 트위스트.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페어링이 끝나요. 그래서 두 개가 남았을 때 일단 이렇게 저렇게 막 해보시고,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건 뭐냐면 최단거리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저렇게 막 하시게 되면 다 맞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나만 뒤집어지거나, 이거 지금 토끼발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끼발 발생한 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엣지 페어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엣지 위치 맞추면 되는데, 파란색은 지금 위치는 맞는 거잖아요. 위치는 맞는 거니까 여기서 지금 반시계로 돌면 되네요. RU', RU, RU, RU', R', R2 하시게 되면은 방향은 맞았고, 바보 토끼발이 안 떴으니까 제가 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상황 만들어 와서. 자, 제가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좀 위치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요 위치에서 쓰시면은 바보 토끼발과 토끼발 해결돼요. 아까 원래 토끼발이 이쪽에 있었잖아요. 그럼 이거는 여기서 이걸 이렇게 갖고 온 상태에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일련의 과정을 쭉 하시면 돼요. 그럼 되는데, 이제 색 배치가 처음에 헷갈리시니까 설명을 위해서 위치를 바꿨습니다. 먼저 바보 토끼발. 바보 토끼발은 요렇게 사는 상황인데, 요거를 원리를 좀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보 토끼발 당연히 공식을 못 써요. 왜냐면은 스몰 R2랑 U2는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지금 UW랑 스몰 U2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토끼발 공식은 바보 토끼발 공식 쓸 수가 없고, 자, 홀수 큐브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H펌입니다. H펌인데 이런 공식이 있어요. R2U2, RU2, 그 다음에 R2U2, R2U2, RU2, R2. 뭐 이제 위에 적어드릴 테니까 그거 이제 회전을 참고하시고, 요게 H펌이에요. 네, H펌이 있는데, 잠시만요. 일단 풀고. 요 H펌을 어떻게 하냐면은 R을 RW로 하고 U를 그냥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RW2U2, 그 다음에 RWU2, 그 다음에 RW2U2, RW2U2, 그 다음에 RWU2, RW2 이렇게 하시게 되면 H펌은 똑같이 써졌죠. 요 중앙에 한 조각씩은 H펌이 되는데, RW로 하게 되니까 얘는 안 바뀌었고 얘 가운데만 바뀌었고 얘는 이 두 개는 바뀌었죠. 요렇게 H펌이 희한하게 됐잖아요. 이걸 만약에 짝수 큐브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똑같은 움직임을 한번 여기 짝수 큐브에다 그대로 적용해 볼게요. RW2, U2, RW, U2, RW2, U2, U2, RW, U2, U2, 2. 아니, 마지막에 U2 안 하면. 자,
지금 짝수 큐브 같은 경우는 가운데 이 센터 축이 없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센터 축은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실제로 바뀌었는데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로 생각하면 결국 요 두 개랑 요 두 개가 바뀐 거, 지금 바보 토끼파처럼 해결이 된 것처럼 보이시죠. 그죠? 요걸 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은 방금 한 거 그대로 한번 이제 마지막 복습. RW2, U2, 그 다음에 여기서 90도만 RW, U2, 그 다음에 180도씩 U2, U2, 2, 그 다음에 90도, 180도, 180도 이렇게 하시게 되면 요렇게 사실은 안 보이는 축도 바뀌었지만 그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바보 토끼발은 이렇게 해결하시는 거고요. 당연히 토끼발도 공식을 쓸 수가 없습니다. RW로 B도 안 되고 뭐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남았는데 그 제가 설명을 쭉 드릴게요. 자, 제가 이제 부공식으로 페리티 해결하는 거 하면서 거기 원리도 쭉 설명을 다 드렸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바보 토끼발이 발생하는 원리는 뭐냐면 이렇게 옆면이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이렇게 옆면이 90도씩 돌아갔을 때 발생을 해요. 그럼 토끼발은 언제 발생하느냐? 한 축만 90도가 돌아갔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MGC라는 글씨가 똑바로 되어 있는데 원래 정확히 만약에 요렇게 90도가 틀어진 상태에서 얘네를 재정렬하면은 바보 토끼, 여기 토끼발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토끼발이 발생한 상태에서 90도를 돌리고 얘네를 다 재정렬, 얘는 센터는 움직이면 안 돼요. 요렇게 있거나 요 상태로 180도씩 움직인 상태로 이렇게 다시 재정렬하게 되면 토끼발이 해결이 됩니다. 이게 원리거든요. 그럼 얘도 똑같아요. 얘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이쪽이든 90도만 돌리면 돼요. 그래서 90도. 자, 토끼발 해결입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네를 다 재정렬을 다시 해줘야 되는데, 아까처럼 얘를 뭐 막 재정렬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센터가 이렇게 된 상태로 다시 재정렬하게 되면 토끼발이 또 발생해요. 그래서 90도가 틀어진 상태에서 센터는 안 움직이고 겉면만 돌면 좋겠죠. 자, 그래서 그럼 이거를 하면은 여러 가지 꼼수를 좀 활용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어디서 메가민크스 CC의 법 할 때 설명드렸죠. 얘가 1로, 얘가 1로, 얘가 1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RU2, R'U2 요걸 5번, 2번, 3번, 4번, 5번. 지금 얘가 1로, 얘가 1로, 얘가 1로 요 움직임이거든요. 자, 얘를 여기다 이용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흰색 초록이 여기로 들어갈 거니까 먼저 이렇게 셋업 무브예요. 여기에 셋업 무브를 먼저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얘가 1로 들어갈 거니까요. RW입니다만 R이라고 할게요. RW를 주시면 돼요. RU2, R'U2. 자, 이걸 5번, 2번, 3번, 4번, 5번. 자, 그럼 흰색 초록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제 요 흰색 초록 기준으로 지금 얘가 지금 센터는 90도가 틀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다 재정렬해 주시면 되는데, 자, 초록 빨강 여기로 들어가면 되죠. 공식 한 번 더. 요걸 5번, 2번, 3번, 4번, 5번 들어갔죠? 자, 이번엔 주황 초록. 이번엔 1로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여기서 1로 들어갈 때는 R' 먼저 그 다음에 R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R'U2, RU2 요걸 5번, 2번, 3번, 4번, 5번. 자, 여기까지 다 얘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을 맞춰줘야 되는데, 자, 얘는 또 어떤 걸 이용할 거냐면,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RU2, R'U2 하는 이 공식을 5번 하면 엣지가 3사이클이 돌잖아요. 이거 3번만 해볼게요. RU2, R'U2. 2번, 3번. 자, 3번만 하게 되면 엣지는 안 움직이고요. 코너가 어떤 일정한 5개의 이제 5사이클을 가져요. 얘 뒤에 건 안 움직이고 어떤 특정한 5사이클을 갖거든요. 얘를 활용할 거예요. 얘를 활용하게 되면은 이제 지금 얘가 1로 들어가잖아요. 요 위치에 있을 때 RU2, R'U2를 3번 이제 3사이클을 돌리면 얘가 1로 들어가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3사이클은 5사이클 중에 3번 돌리는 거는 거꾸로 2번 돌리면 들어가니까 좀 더 짧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여기서 방금 역방향은 U2R, U2R', U를 먼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3번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역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얘를 RU2, R'U2의 이 3번 하는 이 5사이클, 요 코너 5사이클을 역으로 돌려줄 거예요. 3번, 2번, U2R, U2R'. 1번, 2번, 3번. 그랬더니 여기 있던 게 1로 갔죠. 보이시죠, 얘가? 이번에 한 번 더 쓰면 1로 들어가요. U2R, U2R'. 1번, 2번, 3번. 들어갔죠. 그럼 요거 얘 들어가잖아. 근데 얘가 여기 있어요. 이번에는 U2, R', U2R 요걸 3번 해주시게 되면 궤도상 제가 쏙 들어가요. 희한하죠? 그래,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요 아래 부분 다 완성을 했어요. 자, 그럼 요 다음 단계는 뭐냐면, 코너 맞춰줄 거예요. 코너 아까 H펌 나왔네. R, U2, R', U', RU, R', U', RU', R. 자, 그리고 얘는 일반 H펌 쓴 거예요. 자, 공식을 썼는데,
혹시 기억하실 분, 제가 기억하지 모르겠지만, 제가 2개 맞고 2개 안 맞는 상황인데, 똑같죠? 다만 아까는요, 얘가 노란색이 다 맞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거꾸로 토끼이빨이 발생한 건데, 이렇게 하나는 맞고 하나는 안 맞아요. 지금 2개는 페어링이 되는데, 이 상황에서 아까랑 똑같은 그 과정을 따라가시면 토끼이빨이 없어져요. 자, 그럼 어떻게 해? 먼저 U펌, 시계 방향, R to U, R, U. R 프라임, U 프라임, R 프라임, U 프라임, R 프라임, U, R 프라임. 자, 시계 방향, 그 다음 U 프라임을 해서 여기서 역으로 돌립니다. 역으로. 그 중간값 먼저 트위스트, 중간값 내려주시고 역 트위스트. 자, 그 다음에 다시 U 해서 얘를 이제 파란색은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그럼 여기서 이번에 반시계로 돌리는 거예요. 반시계로. 그래서 R, U 프라임, R, U, R, U, R, U 프라임, R 프라임, U 프라임, R2. 자, 그 다음에 다시 U 프라임. 자, 파란색은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고, 자, 여기서 큐브를 180도 뒤집습니다. 그러니까 스몰 Y2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번에 역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주황색이 이렇게 가면서 페어링이 되는 거예요. 노란색이 맞게. 아까는 얘가 노란색이 하늘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뒤집어지면서 거꾸로 된 거였거든요. 자, 그래서 중간값 넣어주시고 트위스트, 중간값 풀어주시고 역 트위스트. 자, 이렇게 되면 노란색이 모두 맞았죠. 자, 이제는 마지막 얘만 3사이클 돌리면 되는데 초록색이 일로가 시계 방향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R to U, R, U, R 프라임, U 프라임, R 프라임, U 프라임, R 프라임, U, R 프라임 해서 U 프라임 하시게 되면은 깔끔하게 우리가 토끼이빨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센터를 맞추는 건데요. 센터는 제가 듀나메스님 납밴디지 방법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게 제일 쉬워요. 그래서 5사이클을 도는데 RW랑 U만 가지고 제가 이제 트위스트를 써볼게요. RW, U, RW 프라임, U 프라임. 요게 트위스트인데 그렇게 트위스트는요. 주기가 18개예요. 근데 이거를 18번을 해볼게요. 2번, 3번, 4번, 5, 6, 7, 8, 9, 10, 11, 13, 14, 15, 16, 17, 18. 자, 그러면 흐트러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센터 조각만 흐트러졌죠. 이제 요거를 이용할 건데, 자, 이걸 주기를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외우시면 쉽게 하시고, 안 외우시면은 몇 번, 이제 여러 번 하시면 돼요. 자, 기본적 전제는 뭐냐면, 윗면에서, 얘는 당연히 안 움직이죠. 윗면에서는요, 요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 7시 방향, 얘는 그 주기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움직이고 싶지 않은 거다, 그럼 여기다 두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 5개, 하나, 둘, 셋, 넷, 5개가 5사이클 주기를 갔는데, 순서가 1번, 얘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형은 뭐냐면, 이렇게 일자로인 상태에서 18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지금 이렇게 일자라 이렇게 2개가 바뀌게 됩니다. 이게 기본형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걸 이용해서 맞출 건데요. 아랫면을 먼저 맞추시면 편해요. 여기 뒤에, 여기를 먼저 맞출까요? 이거 뒷면 거는요, 이렇게 놓고, 이 상황에서 이렇게 놓고 여기서 왼손으로 하셔도 되는데 왼손 트위스트가 귀찮다 하시는 분은 주황색을 다 여기다 하나를 위로 올리세요. 그럼 여기 있는 거는 아무 데나 여기서 18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하시게 되면 여기다 올라가겠죠. 올라온 상태에서 자, 그 다음에 얘를 올리실 때 잘 보시면 여기서 얘를 우리가 지금 하나가 들어가 있잖아요. 좀 응용을 하는 거죠. 아까 일자로 맞아 있으면 쉽거든요. 무조건 이렇게 올리면 일자로 안 맞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페어링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자, 페어링을 시킨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좀 약간 꼼수를 쓸 겁니다. 이 상황에서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까요? 잠시만요. 여기다 놓으면은 안 되겠네요. 자, 이렇게 페어링이 됐고, 일단 여기다가 여기다가 요 2조각 주황색 여기다 넣을게요. 똑같이. 그럼 18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자, 그 다음에 셋업목을 잘 풀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자, 셋업목을 잘 풀어주시게 되면 요렇게 배치가 어쨌든 주황색이 맞았잖아요. 그럼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요. 여기다 넣으실 때도 이제 여기서 이렇게 놓고 여기서 왼손 18번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오른손만 쓰고 싶다. 요 주황색이 일로 들어갈 거잖아요. 얘는 안 되네요. 방향이 안, 여기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겠네요. 여기서 이제 왼손으로 18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저는 최대한 이제 왼손으로 하는 게 귀찮아서 오른손으로 하는 이제 하려고 했던 거고, 꼭 저처럼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빨강과 흰색을 맞추면 되잖아요. 근데 반드시 바닥을 먼저 맞추세요. 자, 바닥은 흰색을 맞춰야 되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위에서 일자를 먼저 만들어 주시면 편해요. 그러면 지금 계산을 하면 돼요. 지금 1, 2, 그 다음에 3, 4, 5번이잖아요. 그럼 5번이 다시 1번으로 오거든요. 항상 여기 7시는 안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데 딴 데 두시게 되면 뭔가 계속 움직이니까 안 움직이는 걸 두고 나머지를 갖다 놓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5번이니까 한 번 쓰면 1번 이렇게 일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18번,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그러니까 궤도가 외우기 싫으시면 무조건 하나는 여기 7시에 놓으시고요. 그럼 18번씩 어떻게 하다 보면 일자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얘를 올려서 얘가 1로 들어오면 되겠죠? 자, 18번. 아이고. 배치 잘못했죠? 이렇게 오른쪽에 2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셋업무브 잘 풀어주시고. 자, 마지막. 똑같네요. 아, 방금이랑 배치가 똑같네요. 기왕이면 얘가 딴 데 들어가 있으면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상황을 좀 만들어 볼까요? 잠시만요. 제가 상황을 만들어 왔어요. 아까 빨간색 이거 아래 있으면 5번 자리니까 18번 쓰면 한 번에 딱 들어가서 일자가 되잖아요. 자, 요런 경우. 자, 이런 경우도 또 계산을 또 한 번에 하시면 잘 맞출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이렇게 되면 그냥 무조건 안 맞는 건 7시, 윗면에서 7시 두시고 얘가 지금 1, 2, 3번이거든요. 그럼 얘를 이 둘 중에 한 자리로 옮기려면은 얘가 4, 5, 1, 총 18번씩 3번 해야 돼요. 54번이나 해야 되잖아요. 그럼 아까 5사이클을 이번엔 거꾸로 돌리는 거, 거꾸로. 그러면 좀 쉽게 되겠죠. 1, 2, 3이니까 여기 있는 그 역트위스트를 18번 하시면 2번 자리로서 이렇게 일자가 되거든요. 18번. 역트위스트입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일곱, 열여덟. 자, 그럼 이렇게 위로 들어왔죠. 그럼 이렇게 일자로 맞추시고 18번 하시게 되면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하시게 되면 다 이제 센터가 다 맞았고 모두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특일질방 시리즈로 해서 이제 일반 큐브지만 여기다가 스스로 회전 제약을 가해서 큐브를 섞고 또 푸는 방법 한번 같이 해봤는데요. 오늘 제가 보여드린 거는 그냥 얘랑 똑같죠, 그냥. 얘랑 이 밴디지 큐브랑 똑같지만, 이게 이제 특히 666으로 가게 되면은, 거기서는 이제 밴디지, 실제로 만약에 내가 밴디지 큐브를 만들었다랑, 이렇게 제가 회전 제약을 주고 하는 거랑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좀 굉장히 색다른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666 버전을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그걸 하려면 일단 얘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얘를 할 수 있어야지 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한번 먼저 찍어 봤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5로, 그 다음에 666으로 이렇게 한번 제가 좀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종의 낫 밴디지드 큐브의 응용이다 보니까 난이도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한번 해보시면 아마 이제 실력이 굉장히 쑥쑥 느시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방법이니까 한번 많이 도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반 큐브로 쉽게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다른 큐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